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소환된 빠루. 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국민의힘 야당 간사로 전격 등판했죠. 예. 자, 그러자 2019년에 있었던 국회 폭력 사태가 다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겠다면서 국회에서 농성하다가 저 이른바 빠루를 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참고로 빠루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예. 쇠지렛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워낙 유명한 장면이고요. 근데 왜 갑자기 다시 재조명이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에선 나경원 의원이 이 사건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지금 1심만 6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법사위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법사위 간사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마침 오늘 1심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적반하장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첫 번째는 민주당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해놓고 저희 국민의힘이 폭력하고 빠루를 든 것으로 뒤집어씌웠고. 예. 당시 자유한국당이 폭력 사태에 사용한 걸로 잘못 알려졌다라는 일종의 주장, 반박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되돌아가 보면요. 당시 한국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면서 국회 사무실과 여러 회의장들을 점거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국회 측에서는 경호권을 발동해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서 그 공사장에서 쓰는 저런 공구들을 가지고 동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획득을 한 겁니다. 예. 자, 결국에 그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바로 저렇게 공사장에 쓰는 저 연장을 한 손에 들고서 나는 마치 노획한 전리품처럼 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 그 사진에 찍힌 상황인 것이죠. 참고로 당시에 나경원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으니 강경하게 투쟁하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회의 방해도 아니고 하니까요. 소위 쫄지 마시고. 자박하라 자박하. 정말 이런 일로 자박하면 잡혀가겠습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이른바 저 빠루로 불리는 저 연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크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은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법사위가 열리면 이 사건 놓고 또 여야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참고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요. 잊을만 하면 이 사건이 소환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를 취소해달라 부탁했다고 폭로해서 그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예. 2주 뒤면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6년 만이네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 야당에서는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회는 모든 의원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 곳입니다. 몇 선인지는 상관없이 국민이 선택한 대표들이죠. 그런데 초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식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을까요? 더욱이 당시 나 의원 옆에는 같은 당 초선 의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추미애 위원장이 사과를 권했지만 나 의원은 거부하고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그리고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국민의힘 에이스 해당되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등장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안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고 항의를 하면서 난장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근데 추미애 위원장은 저럴 때 이제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리에 들어가는데 나경원 의원이 먼저 발언권을 줍니다. 근데 발언을 하다가 나경원 의원이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 발언이 나오는데 이거 묶어가지고 잠깐 봅시다. 영상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시죠. 토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돌아가세요. 돌아갔어요. 돌아가세요.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앉아 있어. 야, 초선은 가만히 있어. 예. 저 시야가 가리키는 삿대질을 하는 방향에 바로 박은정 의원이 있었단 말이죠. 박은정 의원이 또 저런 얘기를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예.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봅시다.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윤석열 내라는 거.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초선 의원들 윤석열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초선 의원 말 못하게 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저는 5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탄핵을 부당함을 알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의원이 왜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왜 말하느냐라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과 박원정 의원이 저러는 건 어제 저럴 만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오래된 구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요. 이거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보다가 저게 생각이 났는데 2011년이면 몇 살이었죠? 고3입니다. 아, 그러면- 19살이요. 네. 그러면 안 들어봤을 것 같네. 낙검수라고. 예. 낙검수 들어본 적 없죠?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네. 연관 검색어 있었구나. 예. 이게 2011년 14년 전이에요. 그때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의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블로거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 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게 됩니다. 낙검수에서. 그런데 이제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당사자를 방송에서 누군지 밝힐 수는 저희가 없었죠. 현재 검사기 때문에. 예.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자 검찰이 얼씨구나. 예.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구속영장을 치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한 거죠. 우리가. 예. 우리는 그 검사에게 나서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 검찰 조직 내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구속영장을 친다는 사실을 안 그 검사가 스스로 수사팀에 밝힙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 덕분에 우리가 감옥에 안 간 거예요. 오. 그리고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건데. 네. 그래서 낙검수 방송에서 그 검사 이름을 나중에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그 검사가 이제 위험해진 거거든요.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불이익을 크게 당할 뻔해서 공개를 해요. 그 검사가 바로 박원정 검사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악연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러는 건 그날에 어제 일만으로 예. 다 설명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인 예. 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마디씩 다 하는데 짧게 한번 봅시다. 동료 국회의원한테 너 초선 의원이니까 조용히 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떻겠나.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망언을 하셔서 좀 황당한데 국민의힘에 계신 곽규택 초선님, 박준태 초선님, 우리 신동욱 초선님, 주진우 초선님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규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만한 국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고 이러니까 내란을 일으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 법사위 간사 자격 없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바로. 그래서 나경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해요. 이것도 잠깐 들어봅시다. 빠루는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바로 얘기에 왜 나경원이 저렇게까지 민감하냐면은 이건 2019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벌어졌던 일은 십몇 년 사이에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들이 총망라돼서 터져나온 장면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어요. 나경원이. 근데 민주당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와중에 저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 이건 본 적 있죠? 네. 예. 이거는 정치 정황여층까지 다 봤던 사진인데 근데 저 재판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심만 지금 6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간사가 되면 이해충돌 우리가 있지 않냐. 법사위 간사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 있고 나경원 의원의 항변은 왜 적반하장이라고 하냐면 저 빠루는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고 국회 측에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사실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들고 온 게 아니라 국회 측에서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을 걸어 잠근 걸 열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거를 본인이 들고 이런 걸 가져왔다라고 보여준 것이다.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근데 저 빠루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리력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했으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그렇게 유죄가 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죠. 그게 하도 민감해서 작년 국힘 전당대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잠깐 봅시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당시에 한동훈 후보 이야기는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던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거를 공소 취소해달라고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 폭로를 한 거죠, 폭로. 예. 그 정도로 나경원 의원에게는 저소한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하는데 그러자 전현희 의원이 또 나섭니다. 예. 법적으로나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의혹으로 나경원 의원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및 공동태거 불응 등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과 통화도 하고 서울구치소에 내란 수계 윤석열을 면회하고 접견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할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은 국회 문 밖에서 돌아가면서 계엄 해제에 불참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닌가. 내란 동조 의혹과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당사자가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는 내란 변호의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나서 정리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마치 이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이제 좀 늦게 도착해서 마무리 한 방을 때려요. 저는 정보회의가 열려가지고 늦게 온 거 사과드립니다. 나빠로 오선 의원이 초선도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지난 14년, 5년 사이에 벌어진 여러 정치사를 알아야 온전히 이해가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에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런 나경원 의원을 일부러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정도로 거칠게 나간 거야. 막 서서 입 닥치라고 하고. 그런데도 본전도 못 찾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선과 5선 대전, 정확히는 5선이 긁혔습니다. 긁혔어요. 법사위 대비 나경원 면전에서 바로 외치자 격분하더니 초선이 어디 건방지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빠로 나왔습니다. 네, 나경원 동공 확장 격분. 근데 진짜 격분하더라. 네. 격분하더라. 네. 격분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빠루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빠루가 박지원 의원이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빠루를 초선 의원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던데 보니까. 아니었어. 네. 박지원 의원이 나는 박은정 의원이 해서 박은정 의원이랑 그렇게 싸운 줄 알았어. 난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하는 것만 봤어요. 그냥 박은정 의원도 다 박은정 옆에 하니까 초선이 있다면서요! 뭐 이러니까 초선에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이톤으로 그 이렇게 옆에서 김기표 의원이 초선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랑도 비슷하다. 굉장히 하이톤이잖아. 아우, 너무 까랑까랑해가지고. 박지원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의원은 초선이 아니잖아. 그럼요. 네. 화를 낸 건 박지원한테 화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옆에 있는 막말로 그냥 막내한테 갑자기 그래. 그쵸. 그리고 맞아. 막내 그런 게 어딨냐, 국회의원끼리. 그럼요.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맞아. 이성윤 의원한테 초선이라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초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초선이라고 단순 얘기할 수 있는 무슨 것인지. 초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은정 의원의 그 격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네.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이럴 때 동영이 형이 항의할 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항의하면 네가 뭔데 어째서 날뛰냐고 쳐 지랄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만만하게 본 겁니다. 초선을 그냥 만만하게 그래. 본 거예요. 자식들만. 댓글 쓸 새끼들 너네 말한 거야, 새끼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중에서 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 있지?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이제 추미애 의원이 이제 듣고 있다가 초선 얘기가 나오니까 웃었어. 씨 웃잖아. 네. 너 걸렸다. 국회의원 초선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나경원을 갖다 앉혔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요? 그냥 개판 치는 거. 진흙탕 싸움은 이끌어냈다. 그냥 깽판 치는 거. 깽판 치는데 잘 싸운다라는 이미지를 자기 지지층에 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법사위에서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있고 그 뒤에 뭐 이춘석 법사위원장 있고 이럴 때도 찍소리를 못했어요. 맞아. 뭐 하면 그냥 쫙 통과야. 자기들끼리 그냥 단체 퇴장해. 막 유상범 감사 이 까라로는 택이 없는 거야.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근데 이 없었구나. 대거리가 없으니까 뭔가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크게 그게 안 되고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하냐 법사위원들은 도대체.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싸워줘야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차피 숫자도 딸리는데 요 얘기가 나왔는데 나경원 법사위 간사가 와가지고 일단 그냥 싸워. 붙어. 일단 소리 질러. 대가리 깨져 막. 하고 막 단체로 나가고. 그러니까 뉴스가 되잖아. 그러면 성공. 아이고, 좋겠다. 어차피 못 맞거든. 이런 생각으로 아마 나경원을 안 쳤을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이제 성공하는 거지. 예, 뭐 뜻밖의 이제 박은정 의원이랑 걸리면서 이제. 근데 그래 봐야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결과를 못 바꾸니까 그냥 깽판이라도 치자. 약간 이런 단계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미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전략도 없고 사실 옆에서 곽규택 의원이 부산 서구동구 날뛰었지만 안 보이더라고. 그 곽규택 의원도 그 추미애 위원장한테 가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 보였습니다. 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짙은 초록색 옷 입고 왔잖아요. 예. 저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왜? 나경원의 전투복입니다. 아, 그래요? 저거 입고 나왔을 때만. 원래 저거 입고 나왔을 때 뭔가 각오했을 때 저거 입고 나와요. 아. 진짜로. 네. 나중에 찾아보면 저거 굉장히 중요할 때 입거든요. 녹경원. 오늘도 그 날이었던 거야. 오늘 내가 간사로 딱 가가지고 아이고. 추미 한번 들이받는다. 요런 각오를 하고 온 겁니다. 아니, 골프 선수 왜 초록색이 전투복이 된 거지? 오늘 한번 마스터스 골프, 마스터스 골프. 오늘 샷 날린다 오늘 내가 오늘 취미에 샷 날린다. 원래 약간 못 싸우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옷이나 관리 하잖아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전투를 맘먹고 해? 그냥 싸우면 싸우는 거지. 나도 옛날에 누구 막 이렇게 들이받을 때 항상 금목걸이 하고 했거든. 여러분 마라도나 축구하시고 골프공으로 트래핑했습니다. 네, 그렇죠. 옷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맞아요. 추미애 위원장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전설적인 일환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날뛰어봤자 다 관리를 한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정말 날뛰는 정말 말만 하면 정말 날뛰어서 공천도 얻어내고 뭐도 얻어내고 뭐 중진 여성 의원이 있습니다. 있어. 찾아가서 추미애 당대표한테 와내거 안 시켜주냐고 와라. 근데 제가 왜 그래야 되죠? 하고 나갔다는 그렇죠.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수직정원 어쨌든 계속 그런 일들이 당내에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의원이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분 원래 그렇게 깽판 치는 거 잘하거든요. 조용해. 초선은 조용해. 초선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이 논란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불려일으켰던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그 박원정 의원의 대응 직접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회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박은정 의원이 이제 샤우팅 하듯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뒷말이죠. 그럼 오선하는 동안에 본인은 뭘 알아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까? 본인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간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듯이 본인이 피해자인 양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빠루를 들고 국회에서 일종의 난동하듯이 한 것이 과연 피해자일까? 그게 정당한 어떤 국회 의사 행위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퍼포먼스로 그럼 빠루라도 들고 국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본인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법사위가 이렇게 초점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 대상이 되고 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은 저 말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지 감각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의도했다. 주목을 받겠다. 본인은 그냥 의도치 않게 나온 것 같다. 그래요? 생각이 감정을 들어요. 주체하지 못했다. 감정 주체하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약간 이거 보면서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역시 이제 본인은 어떤 추미애 위원장이라든가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무슨 열폭감 같은 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는 바로 폭발해가지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거 요약해보면 빠루를 들어보지 않은 자 국회를 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국회의원은 다선이든 뭐 5선, 6선이든 초선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당하게 선출한 국민의 대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선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뭐 선배, 후배 같은 뭐 좀 사적인 예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국민의 신임을 받는 동등한 자격인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 지금 마치 옛날에 무슨 선수가 깡패라고 뭐 그런 잘못된 그런 국회 관행을 들이미는 것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지금 사유화하는 그런 관념을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관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나요법은 들어봤어도 추나 대전은 못 들어봤는데요. 추나 대전은커녕 지금 의장 그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에게는 꼼짝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자기 입으로 하듯이 박은정 의원에게는 막 큰 소리를 쳤으나 결과는 추나 대전은커녕 초선인 박은정 의원에게도 완전히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이제 디테일하지만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장면이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이제 발언을 이제 의사진의 발언을 달라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됐던 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실제 내용은 자 간사를 정하는 과정이 국민의힘이 이 사람 간사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고 간사가 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여야 간이 협의를 해서 간사로 추천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예 이제 국민의힘이 간사로 정해서 발표를 해버리고 이거 이제 지금 추인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절차상 맞느냐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시비가 붙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저 상황에서 뭔가 좀 진척시켜서 해보려는 의사가 분명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있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아예 집단적으로 나서 저렇게 이제 샤우팅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이제 이런저런 거를 할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저 자리에서 와서 오늘 뭔가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만약 점수를 준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첫 참전을 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몇 점 정도? 뭐 보여주는 거야 성공을 했죠. 그런데 저렇게 보여주는 게 실점수와 이제 겉의 점수가 있잖아요. 실점수는 저 감점을 당한 거고 겉으로 이제 자기 극소수의 지지층에게는 뭐 플러스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봤자 6년을 끌었던 그 바로 사건의 재판은 코앞에 이제 1심 구형과 선고가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 간사 데뷔전은 추미애 위원장이 원고에 없는 즉석 발언을 아주 여유 있게 하면서 내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2.3 내란의 탄핵 등등에 있어서 내뺀 사람. 결국 내뺀 사람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실득점은 없습니다. 감점입니다. 간사는 맡기겠죠. 이제 뭐 저 절차를 거쳐서 간사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것이니까. 뭐 사실은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기다리면 간사 안 해주겠습니까? 설마. 근데 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그냥 트집을 잡고 소동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한길 씨한테 지금 호소를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렇게 이제 한길 오빠 나 잘했어. 뭐 오빠는 아닐 테고 뭐 나이는 뭐 전한길 동생 정도 이제 될 텐데 저렇게 해서 자 나경원 의원 지금 이제 다시 보면 간사를 왜 맡았을까요? 뭐 지금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여야 대체 최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은 뭐 당연히 뭐 카메라 잘 받고 본인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항상 있는 사람이고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뭐 추미애 위원장에 대항할 방안을 국민의힘이 찾는 와중에 나경원 의원이 손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겠소. 저기 나가면은 나 카메라에 많이 잡히겠다. 나가가지고 윤호개인들한테 이쁨 받아야지. 혹시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상수로 항상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결국엔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국힘 경선은 아시다시피 뭐 거의 극우파의 대잔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계산으로 여기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정치인이니까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뭐 당연한 상수고요. 그보다 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빠루 이 부분은 뭐 6년이나 끌어왔고 또 1심 진행이니까 아직 2심, 3심 뭐 쭉 이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뒷전일 수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가 이제 포렌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국힘이 거의 멘붕이 왔죠. 압수수색에다가 출국 금지에다가 심지어 이제 조지현 의원까지 김용현 씨 통화까지 나오면서 쭉 되다 보니까 자 과연 그러면 비화폰으로 누구누구 통화를 했을까? 그 연계 고리 이런 것들이 저 40몇 초 통화한 거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요 시점에서는 가장 크게 발등에 불러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방조범이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공모한 것으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게 취급되면서 지금 기소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본인도 여차 여기서 한끗 삐끗하다가는 자기 발등에 불을 못 끌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그거에 갑옷 방패를 입는 것은 간사겠죠. 여당 같으면은 지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간사는 이제 거의 실무 조율이지만 지금 국힘에서는 간사가 가장 책임자잖아요. 위원장이 자기 몫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갑옷을 입고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이겠죠. 직감적으로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정책 증명이 다 하고 있다. 아니면 여기서도 뭐 역시 이제 현상 유지하고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런 동물적 감각은 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현상 유지에다. 그런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길 동생 나 잘했어 이런 느낌에 이제 같이 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최측근이 김민수 최고예요. 예. 그동안 뭐 지금 관계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김민수 최고. 기존에 대변인 이런 것들을 그 캠프에서 할 때 보면 나경원 의원 쪽 캠프에서 많이 일을 했죠. 지금은 이제 뭐 최근엔 갈라졌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움직임, 전체 큰 움직임에서 보면 그들이 타겟으로 하는 지지층 그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잘 점수를 그쪽에서는 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냉정하게 질문을 드리면 나경원 의원이 저 정도로 거국단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랬죠. 뭐 나름대로 품위를 원래는 거국단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죠. 원래는 이제 점잖고 품위를 지키려고 하던 예.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시면 옛날에 뭐 그런 모습을 잠깐 보였던 사람들도 예. 전부 다 그냥 사람이 순식간에 헷가닥하는 건 그냥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예. 장동혁 의원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법사위 청문회에 나갔잖아요. 최혜병 사건 때. 그때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저는 꽤 주진우, 뭐 유상범, 송석준, 곽규택, 네, 곽규택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저 사람은 장동혁은 신사적인데 예.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탄핵 12.3 계엄이랑 탄핵을 거치면서 뭐 제일 미쳐버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 당의 사람들은 뭐 그냥 순식간에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는 잘 간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아니면 연기와 변신의 명수들이다. 예. 자기네 지지층이 완전히 극우에 잠식되어가는 극우에 먹힌 거를 캐치하자마자 그냥 자기도 그렇게 연기를 해버리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로 김민수 최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사도 잘하고 성격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뭐 기업도 해본 젊은 이제 창업가로서 그것도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그 전환길 묻었다, 뭐 묻었다, 급변하는 거죠, 지지층 앞에서. 정치라는 게 그렇게 이제 사람을 바뀌게 만든다. 근데 이제 나경원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승부라고 본인이 생각할 건데 경쟁자 대비해서 소위 수합 분석을 딱 해서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본인이 어느 지점, 어느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게 마지막 그 승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가 딱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전제로 나경원 후보가 경선에 나온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오세훈 시장은 뭐 출마가 상수일 테고 나경원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고 저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전환길 또는 정광훈 세력과 손을 잡게 되고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거고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 게임에 들어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선 박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정무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과연 오세훈 시장을 어느 정도로 코너로 모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는 박빙으로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못한다고 본다. 지금 상태 전환길의 영향이 점점점 줄어든다. 있다고 쳐도 서울시장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오 시장을 그러기로 명태균 씨가 몰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나경원 의원한테 가지 않을. 이 말씀대로 뭐 싸우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전환길이 나서고 뭐 대구시장 출마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맡는다 이걸 막 자리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고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전환길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해볼 만하다 아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하십니까? 지금 저쪽 당이 너무 코미디화되고 있어서 그 당의 어떤 이런 정세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없다. 네, 이거 약간 개그 콘서트 같은 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너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당이 과연 존속이 되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이 스탠스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환길 씨가 계속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면 뭐 거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긴 하겠습니까 이 체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해산 이슈도 있고 해산 이슈 아니면 뭐 분당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남은 상태니까요. 안정적으로 갈 이거 예측하는 것이 사실 지금 좀 의미가 없다. 국힘은 비대위의 역사였습니다. 그동안 보면 숫한 비대위가 특히나 이제 2020년, 18년 이후로 아마 비대위 한 횟수만 해도 누구누구를 비대위원장 했나를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그게 이제 비대위가 총선, 지선 이런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큰 장의선은 장날을 앞에 두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천 시스템이 장동혁 씨 혼자 틀어지고 과연 이렇게 원만하게 될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당을 뽀개고 나가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 구심점, 조직, 돈 뭐 이런 걸 가진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밀려나는데 그냥 또 가만히 있을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지선 전의 비대위도 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 지금 이제 곧 날짜가 잡히겠죠. 본인은 영수회담이라고 맨날 얘기하죠. 친구가 영수가 있나 맨날 영수 하던데. 여야 지도부 회담. 오죽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뭐 일종의 논평처럼 냈죠. 영수회담이라고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최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했던 때는 그 단어가 없었습니까? 아니 단어는 이제 저거죠. 최고 지도부 회의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네네. 분명히 구두상으로 했는데. 단어는 그럼 영수회담을 쓰지 않았다. 아마 그렇게 안 썼겠죠. 혹시 김규 변호사는 아십니까? 우상호 주석이 최초에 제안할 때 영수회담으로 제안했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직접 한번 만남을 갖자 이 정도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했나요? 제가 뭐 원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통적인 뭐 그러니까 좀 연식이 되신 분이다 보니까 연식.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좀 무의식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은 사실 너무 구시대적인 용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바꾼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네, 아니 지금 장동혁 그 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 형식과 의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이 영수회담인 단어를 썼던 아니면 여야 지도부 회동이든 바로 받아서 내일이라도 봅시다 라고 하면서 성사를 시켜버렸어야 장동혁은 정치적 이제 무게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미루지 못하도록 그럼 내일이라도 바로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서 바로 회동이 이루어졌으면 본인의 일종의 좀 그 뭐라 그러면 체급도 상당히 좀 커졌었거든요. 그때 너무 업이 되면서 이렇게 귀가 좀 이렇게 좀 막혀 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역전승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흥분이 됐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는 빼고 둘만 하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죠. 아니 대통령이 그럼 요즘 세상에 뭐 문서라도 써서 정식 문서로 뭐 저 등기 우편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정무수석 보내서 그 정도 제안했으면 충분히 된 거죠. 장동혁 대표가 너무 쫄은 것 같아요. 쫄았다? 네, 사실 그 나경원의 말을 아까 잘 상기해 보세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말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 초선, 그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문화가 국민의힘에는 있는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재선인데 잘 보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이 된 지가 한 3년 차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재선이긴 하지만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1.5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지 지금 이제 4년도 안 됐죠.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 사실상 초선급이란 말이에요. 그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그때 법사위에 오늘 있었으면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할 때 본인도 쫄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갑자기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이제 막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하고 본인 쫄았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본인 체급을 알아야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을 때 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내일 바로 봅시다 라고 덤벼들어야 되고 그리고 형식이 무엇이든 거기 가서 할 이야기 했으면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갔을 텐데 지금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묵혀버리니까 그냥 구문이 되었다. 우리 신문 본다, 구문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문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 우리가 농담에 왜 저 썩히다가 뭐 된다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썩히면 똥 되는 거죠. 네, 그때 핫하게 올라올 때 채지 않으면 정치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새로운 뉴스, 놀랄로짜의 뉴스들도 쏟아지잖아요. 그런 속에서 묻혀 지나가는 거고. 자, 이제 뭐든지 이 선공을 하는 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죠. 정치에서 보면. 그러면 대통령실, 지금 청와대와 수석, 정무수석 등등은 이미 아젠다를 선점한 거예요. 이미 던졌어요. 본인들은 못 받았다, 그런 제안 못 받았다 하는 거는 자기들 얘기고 국민들 인식이 중요한 거니까 일종의 정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했는데 쪼잔하게 이걸 안 받았구나 딱 하면 이미 그건 지나간 이슈예요. 그러니까 진 거죠, 완벽히. 자, 추나
전쟁, 경쟁, 뭐 상대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야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수청을 어디에 이제 두냐, 법무부냐 아니냐, 뭐 그리고 행안부로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일단락됐으니까 이 논쟁은 오늘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까? 네, 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내뺀 사람으로 딱 그 즉석에서 여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뭐 이름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고 이름도 지칭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품위 있게 충분히 창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강조를 하는 걸 보고 아 역시 노련하구나. 뭐 간사를 안 준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줄 수도 있고 한데 본인이 먼저 와장탕 쿵쾅 한번 이제 분탕질을 치니까 그에 대해서 점잖게 타르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 5선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추미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좀 더 진도 나가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잘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원장을 과거에 많이 해봤죠. 지금 6선이니까 3선 때 아마 환노위원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두 번째니까 굉장히 여유롭죠. 한번 해봤으니까. 그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저희 관록 있다고 많이 느꼈던 게 보통 3선 때 위원장을 하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되면은 보통 의원회관에 자기 사무실이 있어요. 의원실이. 근데 이제 위원장이 되면 본청에 국회의사당 본청에 거기 사무실이 있으니까 다 글로 옮겨가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약간 나 이제 위원장이니까 본청에 내가 사무실이 있어 하면서 약간 그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보니까 뭐 본청으로 이사 가야 돼? 귀찮은데.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해본 사람으로서의 너무 관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첫날부터 너무 이제 딱 그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으시는 그런 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제 안정적으로 저렇게 유지 운영하면 정책 미래도 굉장히 밝아 보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말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치적 미래는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결국 이제 좋은 대선 주자 또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 또는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 국회고 의정 활동이고 또 대외적 활동이라고 보면 실제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냐. 그럼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식 국회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하려면 손쉽게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지금 조정식 의원이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엔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와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장보다도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직 단체장이 지금 더 어울리지 않나. 이제 캐릭터나 스타일상. 그래 보고 지금 지역구가 이제 하남이니까 경기도지사를 나가면은 아주 딱 좋은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가면 경쟁자가 지금 김동연 지사가 있고 또 다른 분도 뭐 출마 하마평 오르는 분들이 있던데. 하마평은 지금 굉장히 막 1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추미애 도지사 나가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로 되고 또 본선에서도.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하남이니 경기도지사를 나가시면 압도적인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게 실제로 뭐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또 지역구가 서울 광진구였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갈 수 있고 뭐 거의 이제 지금 골라 잡으시는 수준이 아닌가 이대로 가면. 그 서울시장은 좀 이제 조금 말조심을 해야 될 게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하고 있어서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경기도에 가야지 하남이 지역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정치 공학적인 거는 일단 뭐 정치가 이제 살아있는 생물로 계속 바뀌고 선거도 마찬가지니까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첫 번째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중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
비포 12.3, 애프터 12.3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과연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런 모습에서의 시대 정신을 가장 한복판의 경기지사로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은 추미애 위원장님이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이런 건 제가 못 봤지만 그런 면에서는 현직 지사님이 상당히 긴장을 하셔야 되겠죠. 지역구 자체가 이제 경기도에 있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정치적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면서 특정 지역의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저분이 실제로 후보로 결정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어떤 분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지역에 나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탁 와닿지는 않는데. 예, 지금 다른 분들, 좋은 분들도 지금 경기도지사 하마평 나오는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지금 압도적인 중량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경기도에서.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 뭐 탄핵 과정에서 실언을 했다, 열린우리당 쪽이 아니었다, 뭐 수없이 많은 곡절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런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느냐. 또 이게 갑자기 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중적으로 지지나 이렇게 격려를 받는 정치인도 잘 되기가 어려운데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대 정신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시대 정신과 시대 현상이 혼재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대로 그냥 올라오는 현상이 마치 정신화돼서 승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 정신과 시대 현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 어떤 법 질서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의 왜곡된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시대 현상이 시대 정신화 돼 있습니다. 이거에 가장 부합하느냐 아니느냐가, 제가 현장에서 민심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뭐 경기도든 충청도든 크게 격차 없이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다른 정치인이나 또는 정치 지망생들이 바라보고 좀 이렇게 배워야 할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준 모습,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단호하게 장관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싸우고 이제 대치를 하고 윤석열을 징계를 시키고 하는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당원들이 그거를 좋게 봤던 것이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총선 직전이었어요. 총선 직전에 그걸 포기하고 가신 거거든요. 네. 거기엔 당에 대한 헌신, 그리고 윤석열을 단호하게 징계를 하는데 결국 모두가 알던 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그 추미애 당시 장관이 홀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당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 당시의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뒷짐지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동반퇴장이나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안타깝게 그때 물러나셨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이 결국에는 추미애의 진정성, 저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사람이다, 당원들의 뜻을 받든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종의 추다르크라고 하는 어떤 그 캐릭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추미애의 레거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경기도지사에 대한 하마평에서도 지금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뭐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 아니라 굉장히 그 보여진 모습 그대로 어떤 결기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떤 선거를 할 때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진다라고 한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외유 내강인데 뭐 어떻다 하고 두세 번 설명이 들어가면 훨씬 불리하다. 직관적으로 뭘 할 때 딱딱 오는 사람이 선거에서는 유리하다. 특히 여론조사 이런 때 생각을 길게 하고 뭐 버튼을 누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확한 어떤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미지를 구축하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뒷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하남갑 지역구 맞죠? 네. 하남으로 갈 때 굉장히 늦게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추미애 그 당시에는 이제 추미애 후보 또는 전 장관이 지역구를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 서울 같은데 얼마든지 잘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또 광진이라는 지역구였는데 결국 어렵게 하남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불만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에서는 저기 가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말 안 하고 수용했다. 그러고 가서는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어렵게 해서 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실제로 개표 과정 한번 생각하면 마지막에 네, 뒤집기를 거기가 했거든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하남 시장도 그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그 중기부 그 장관이었나 그때는 청장이었나 장관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밑에 바닥에 그런 것들을 다 좋았던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 총선 치를 때 그렇게 좋은 밭이다 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겨서 왔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이겼는데 그 뒤에 제가 한번 만나서 야, 그거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웃고 말더라고요. 진짜 어려웠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은 추미애 국회의원이 뭔가 새로운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엉축된 뭐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느낌이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1호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격전을 치르고 다시 살아왔는데도 태연하게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장 될 때 또 한 방 먹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가는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역시 추다를 끝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로 가깝게 지내는 국회의원은 없던데 우리 지금 PD께서 주제 제발 다른 주제로 넘어가라라고 해서 제가 좀 추비 어천가를 좀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좋은 정치인이 생겨서 기분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